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3월 3일, 오늘도 한번 이 해외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이 되던 이슈였죠. 파월 페드 의장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0.5bp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빅스텝 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신중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근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2%로 훨씬 웃돌고 있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은 취약계층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이제 속도 조절은 데이터를 주시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다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에 미국의 모든 증시들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P 전미 이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47만 5천 명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40만 명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 ADP가 그 뒤에 나올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완전 고용까지 이제 계속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났을 때 금리 인상을 망설임 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기에 요 고용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은 않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제 뉴스들을 한 줄로 분석을 해보자면 좋게 나왔다.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파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더욱더 많은 증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유가는 110.6달러, WTI 기준입니다. 6.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자, 채권 가격은 하락이고 달러는 혼조에 금 하락했는데 이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분명히 크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보면요.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연준 완화 정책, 신속한 제거 적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카고 여는 총재는 3월 인상은 지지한다. 인플레이션 하락 않으면 통화 정책이 가속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조금 의견이 다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는 하되 집중을 해야 되는 건 파월 의장의 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의 핵심은 경제활동 완만하고 보통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에 이 나온 내용들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의 불꽃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밀 선물의 가격이 이틀 연속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밀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쪽의 곡물 가격 역시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료 가격이 한국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육류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는 움직임 역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요거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유엔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이 141대 5로 지금 다 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기립박수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요건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다시 침공 일주일째 히르키우 집중공격 러시아 지금 뭐 아군이 500명 정도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쟁이 더욱더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려는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협상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4월 이후까지도 이러한 사태가 길어지면요. 야, 이게 올해 한 해 곡물 가격은 진짜 변동성이 미쳐 날뛰겠는데요. 생산량이 모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이슈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 시장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겹치면서 유로존의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년 대비 예비치이긴 하지만 5.8%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뭐 잘 사는 서유럽 쪽뿐만 아니라 유로존이라는 게 못 사는 좀 동유럽 쪽, 중유럽 쪽 여기도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못 버티는 나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떤 식의 전개가 나올지는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일 이 스위프트에서 EU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은행들의 결제망이 차단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 러시아 쪽에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와 빠른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그렇게 빠르게 좀 풀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든다 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외환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의 시장의 안정은 물론 반등은 모르겠는데 안정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 증시 쪽 투자하신다는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외환 쪽에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 쪽 잘 몰라갖고 이건 그냥 참고 한번 해보셔라 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시장에 있는 내용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요 내용들은 텔레그램, 텔레그램의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같이 한번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뭐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이고요. 결코 리딩을 하기 위한 채널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괜찮은 내용들, 괜찮은 퀄리티의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이 121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죠. 딱 딛고 오늘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주면 다 같이 이제 스마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온 뉴스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성혁 장관이 HMM 민영화는 지금 현재로선 시기상조고 최소 2년 경영 안정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요. 이전에 제가 이제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해수부 쪽에서 과거에 12로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해줬던 게 있는데 이걸 주식으로 바꾸면서 기존 주주분들의 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모습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랑 해수장관, 여기 해수부 쪽, 여기 합쳐가지고 12가 남은 게 2조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 주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HMM 자금 회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팔 생각이 있다. 이 CB가 주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요 부분들 때문에
이 회사의 적정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대놓고 팔 생각까지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돌부리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민영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럼 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운임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서 높은 실적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돈 잘 벌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적정 PER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현재 이 상황에서 꾸준한 상승을 저는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역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이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막 걱정을 하는 그 정도의 속도의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이고 상황을 봐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이 하나씩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금리 인하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성장주에 제한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가치주로 가죠. 네, 이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최근에 중국은 금리 인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금이 시중에 풀렸어요. 근데 이게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가치주나 이러한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돈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의 여러 투자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이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운임지수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운임지수가 되게 높아요. 여기 내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만큼 내는지 아니까 더더욱이 HMM의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렸네? 투자해야 되네? HMM? 굉장히 싸다. 넣어야 되다. 이건 넣어야 되지 맞는 거다, 다시. 이건 넣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서 현재 이런 양봉 역시도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 위쪽에서 한번 요 라인 안 거봤는데 한번 거볼까요? 다음번 상승을 했을 때 여기를 뚫어주면 241선까지는 빠르게 이렇게 가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한 분기 3개월 선인 60일선 역시도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온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니까 상승 추세의 시작은 여기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월봉, 연봉을 봤을 때 그냥 머리 위쪽에 저항선 여기가 그냥 겹쳐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알 수 있어서 여기만 이게 쭉쭉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지지라인으로 꼽아볼 만한 부분은 어디냐? 저는 이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21선 보자. 딴 거 볼 필요 있나? 일단은 121선 보자. 자, 그리고 21선 올라와주면은 21선 지켜보면 좋겠고요. 1차 저항 라인으로는 240 보고 그 다음은 올라가고 나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현재 이 HMM의 전략 대응을 한번 짜본다면 어려울 거 있습니까? 여기 위에 있으면 홀딩 할 필요 없이, 그리고 1차로 단기 생각하면은 여기를 목표로 잡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파동 추세 끝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거. 자, 이렇게 HMM 분류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HMM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그동안 이 HMM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물을 쏟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는데 자리 잡기도 거의 끝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좋은 결과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